금전과 부동산 이런 것을 묶어서 해줄 수가 있냐? 사전 증여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줬는데 애들이 변심하지 않고선 잘 지킬 수가 있냐? 치매라든지 병아리 사망 등 이런 상황 부분들에 대한 것을 대비할 수 있냐? 그것을 가지고 모두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상담 중에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적에 이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신탁입니다. 한자로 쓰게 되게 되면 믿을 신, 맡길 탁, 신탁입니다. 누구를 믿고 맡기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trust라고 하죠. 내 가족들을 위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패밀리 트러스트라고 해서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1960년도 저희는 신탁에 대한 것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현재 2020년대를 들어서서 많이 개정이 됐는데 특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7월 22일 소득세법 개정안 부분들에 대한 전체의 204페이지 중에서 20페이지가 넘게끔 신탁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세금을 내며 누구한테 귀속이 되며 귀속시 세금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렇다 그러면 이게 무언지를 정확하게 한번 알고 가보고 하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부분들이 보호받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신탁법 제1조를 보게 되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탁법 제1조. 신탁법 제1조 부분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 관계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법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을 적용하는 법을 가지고 우리는 사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해서 뭐냐면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법률 관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법으로다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다가 보장되어 있는 틀 속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신탁법 제2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탁을 설정하는 자 부분들에 대한 것을 뭐라면 위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탁자. 신탁을 인수하는 자, 맡아주는 자 부분들에 대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수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자가 수탁자를 믿고 맡기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믿고 맡기는 이 수탁자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크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이 수탁자가 만약에 어떠한 사람인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민사신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수탁자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탁자가 말 그대로 신탁업을 행해야 할 수 있는 신탁업자라고 한다고 했을 적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상사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민사신탁과 상사신탁에 대한 큰 분류 부분들에 대한 거 있고요. 민사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의 컨트롤을 받는 거고 제어를 받는다 그러면 상사신탁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떠한 특정의 재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라금 이 수익을 받는 자, 수익을 어떤 자에게 이익 또는 특정의 부분들에 대한 것을 넘겨주는데 그를 받는 자, 이 부분들을 수익자라고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재산권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목적에 달성에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는 법률 관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사항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애들한테 미리 이렇게 증여를 해준다든지 내가 치매가 걸리기 전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내가 멀쩡할 때에 설정해둔 내용대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무슨 테두리에 법의 테두리 안으로 묶어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신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법률적 부분들에 대한 관계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구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탁의 설정 부분들에 대한 거죠. 신탁의 설정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법 제3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위탁자, 돌아가시는 어른, 민법에서는 피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탁자의 유언에 따라서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해서 신탁을 설정해 주라라고 해서 신탁에 설정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탁을 설정하실 때는 첫 번째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의 형태로 해서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었죠. 말 그대로다가 신탁을 운용하는 업자, 증권사도 있고요, 은행도 있고요, 보험 부분들에 대한 회사들도 있고요, 부동산 전속으로 하는 부동산 신탁회사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97세 된 노인과 자녀한테 나를 봉양을 하라. 그리고 내가 묻힐 때이니 그 부분들을 팔지 말아라고 자녀들한테 줬었단 말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죠. 자녀가 근데 변심을 한 거예요. 자녀가 변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말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증여준 부분들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근데 현행 민법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돌려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져가 보자 이거죠. 신탁에는 물권 부분들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탁자한테 주는 부분들을 위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래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로 말씀드릴 수 있죠. 위탁자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의 장점은 뭐였냐 그러면 자녀한테 줬는데 다시 가져올 수 있냐 이거였었죠. 오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탁법 제58조 부분들에 대한 수익자 지정권에 되어 있어요. 신탁 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위탁자가 결과적인 부분에 대한 누군가가 수익을 받는데 이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해서 뭐냐면 위탁자가 그 부분들에 대한 신탁행위로다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거죠.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누구한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내려줘라. 내가 받던 임대 수익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가 받다가 우리 애한테도 주게 되는데 언제든지 수익자인 자녀가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고 했을 때 내가 살아있는 한 수탁자한테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의 통제된 승계, 생전뿐더러 사후까지 이런 게 있는 거죠. 많은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별 문제가 없겠는데 만약에 내가 사망한 후에
이 현재 임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우리 배우자가 좀 받을 수 있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연하죠. 그것 또한 가능합니다. 사후가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 나오는 임대 수입을 우리 배우자분이 받으신 배우자분이 살아생전에만 풀로 받을 수 있게끔 미리 살아생전의 위탁자가 생전의 사후 부분들에 대한 플랜을 잡아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탁법 제58조 사항이고요. 또 하나 굉장히 기가 막힌 부분들에 대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신탁법 제59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충분히 보완할 수도 있는 거죠. 자녀한테 단순하게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너 줄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한테 잘해줘 라고 한다 그러면 자녀가 또 생활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라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간다 했을 때에 내가 너한테의 물건, 부동산 부분들에 대한 임대 수익을 살아생전에 내가 받다가 아니면 네가 받다가 오케이? 근데 그 자녀가 변심을 한다고 했을 때 다시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 법정까지 97세에 법정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법으로다가 제약하는 부분들이 그것이 신탁법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탁법 제59조 2항 부분들을 보면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못한다라고선도 잡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에 통제된 승계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기가 막힌 부분들에 대한 거 제가 늘상 항상 어디 가서 강의하거나 항상 상담할 적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현재의 가장 좋은 부분들에 대한 이 신탁법의 가장 좋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는 말을 해보면 신탁법 제60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신탁의 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그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위탁자는 수탁자한테 맡기면서 말 그대로 다 수익자 부분들을 내가 받고 일세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한테 그 부분들에 대한 이자와 배당과 임대 수입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수익권을 넘겨주게 되고 말 그대로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누구 자녀한테 해줄 수가 있고 자녀들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받다가 손주들이 받을 수 있게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 손주들이 받다가 또 태어나지 않고 아직 보지 못한 손주한테도 계속해서 수익권이 넘어갈 수 있는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나이스한 겁니다. 너무나 나이스한 겁니다. 옛날에 최씨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3대가 아니라 5대, 6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자산가 분들 어느 굉장히 큰 회계법인의 임원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있는 자들의 법률 관계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많은 법률적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셨고 그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물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현재 우리 중년의 자산가 분들도 이러한 신탁법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부가 고생하면서 일궈놨던 부가
여러분들 뿐더러 배우자, 배우자 뿐더러 자녀, 자녀 뿐더러 손주, 손주 그 밑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살아생전에 잘 해놓으시게 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래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증여 불효자 부분들은 부모가 만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전하게 넘겨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해서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해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시다 그러면 밑에 있는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만큼 저도 그거 이상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